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주가는 지난 4월 본격적으로 폭등을 시작을 했고 단기간에 주가는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74,000원까지 올랐다가 이후에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 그리고 요 며칠 크게 흘러내리면서 급락을 이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오늘만 해도 장중에 10%가 넘는 급락이 나왔다가 오후 가면서 차차 회복은 됐지만 아직 하락이 끝났다고 보여지고 있지 않은 주가의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반등 기회에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전략,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관점에서의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상황 보시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샀고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기관도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외국인의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락은 외국인과 기관의 이탈이 이끌어내고 있고요. 이 물량을 개인이 오로지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잔고율 보시겠습니다. 2.22% 나오고 있고요. 과거 대비 소폭 올라왔습니다만 아직 우려할 정도의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 공매도 보겠습니다. 공매도 비중 괜찮습니다. 굉장히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 있고 높아봐야 5% 안쪽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대차잔고도 꾸준하게 내려왔고 현재 바닥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공매도 관련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크게 걱정할 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9조 1,011조 근처, 그리고 15조, 17조,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하락을 하면서 16조 흘러내렸고, 올해는 이제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만 거의 횡보 느낌, 그리고 내년부터 조금씩 폭을 키워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작년에 잡았고 올해부터는 상승 분위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과거 적자 이후에 흑자 전환했고 그리고 1조 돌파, 1조 4천 다시 눌리면서 1조까지 내려왔지만 일단 올해 마찬가지로 매출과 비슷한 분위기죠. 소폭의 상승, 거의 횡보 느낌. 자,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승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당기순이익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죠. 작년 저점 이후에 꾸준한 상승, 다만 폭은 내년부터 더 키워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실적, 올해는 그냥 나쁘진 않지만 내년부터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1분기 3,500에서 1,400 크게 눌렸고요. 2분기 3,000에서 2,700으로 마찬가지로 폭은 좀 줄여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눌려가는 형세입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드디어 전년 대비 올라가는 구간이죠. 기저효과까지. 그래서 1,100대에서 2,900 괜찮고요. 4분기 2,300에서 3,800. 그래서 이제 확실히 좀 실적 모멘텀은 하반기에 위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상저하고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도 꾸준하게 상승해주고 있는 점은 그래도 고무적입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보겠습니다. 과거 200대 중반 좀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꾸준하게 내려왔고 120대에서 횡보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향후에도 거의 비슷한 수치. 그래서 일단 부채가 아주 낮은 건 아니지만 우려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ROE 보겠습니다. 들쭉날쭉합니다. 좋았을 때 10 근처까지 올랐었고, 자, 이후에는 이제 최근에 거의 0, 1, 3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미미한 수치. 그래서 회복이 되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 수익성은 아직입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 진입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향후에도 그래도 어쨌든 수익성 개선은 꾸준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 EPS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최근에 올라주고 있는 점은 괜찮아 보입니다. 자, 다만 이제 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최근에도 배당은 없을 것으로 올해도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재 PER 134.75배, PBR은 4.77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 주가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고평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단기간에 4배가 뛰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고평가 구간이죠. 여전히 꾸준하게 고평가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다. 실적 기반으로 올라간 게 아닌 단순 테마로 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정책 관련 기대감이라든지 수주 관련 내용 이런 것들로 이제 주가가 갔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는 지금은 굉장히 비싼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슈 다른 내용은 좀 제쳐두고 최근에 급락이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국내 원전 수익 상당 부분이 바로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전주 전반적으로 투심이 크게 악화가 되면서 주가가 최근에 급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지난 1일이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합의문에 원전 수출 시 한 기당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물품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기술 사용료 또한 1억 7,5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이런 조항이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SMR 독자 개발 수출 시에도
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이 됐다는 점이 또 알려졌는데요. 해당 계약 기간이 또 50년에 달하기 때문에 이게 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합의는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반이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한 최종 계약 과정에서 나왔다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공급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 1400이 자사의 원천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자국 법원에 재산권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동을 걸은 바 있습니다. 이에 한수원은 지식재산권 분쟁을 끝내기 위해 협상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되면서 또 호재로 또 나오긴 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구력계약이 아니냐, 노예계약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크게 좀 제기가 되면서 투심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자, 다만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자,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원전 관련주들의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라고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나오고 있죠. 자, 체코 원전 수출 과정에서 대형 원전 수주와 관련된 지역 배분, 기술 사용료, 물품 및 용역 제공과 같은 이런 불리한 계약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이미 지난 1월 한국전력과 웨스팅하우스 합의 당시 유출이 된 내용들이다. 그리고 알려진 내용들이 전부 사실이라고 가정을 해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업 가치 산정에 있어서 바뀌는 부분은 없으며, 만약 공사 원가가 도급 금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 피해보는 기업은 결국 뭐 한국전력이 가장 좀 큰 피해를 볼 거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자재 납품은 구체적인 품목에 따라 두산 에너빌리티의 스코프와 일부 겹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악재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주요 기자재인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등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생산하는 등 큰 변동은 없을 거라는 전망이다. 그래서 이번 어쨌든 뭐 악재는 맞아요. 악재는 맞는데 이게 뭐 우리가 우려할 만큼 큰 정도의 악재는 아니다라는 내용이 결국에는 뭐, 자,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이슈는 그냥 오늘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어쨌든 악재가 나왔고 대부분 반영이 된 건 맞습니다만, 여전히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고 일단 불확실성이 좀 제기가 된 만큼 굳이 리스크를 안고 지금 좀 떨어졌다고 들어가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그래도 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신규로는 그래도 뭐 어쨌든 악재가 나오더라도 한 4만원, 4만원 초중반대 여기서는 그래도 좀 한번 들어가 볼 만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조금 애매해요. 주가가 막 엄청 내려온 것까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악재가 해결이 된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4만원 초중반대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상황 보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자,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조금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6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정도. 그래서 64,000원까지 일단 맥스로 지금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흘러내릴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중장기 관점에서의 뭐 두산 에너빌리티의 성장성은 뭐 크게 우리가 뭐 훼손된 상황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여러분들 흘러내릴 수 있다는 거는 좀 감안하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중장기로 좀 보면서 나는 길게 한번 대응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까지 뭐 제가 반대 의견을 드리진 않겠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익절하시고 종목 교체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딴 데서 또 알짜배기 구간 먹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요 6만원 후반대 구간, 여기서 뭐 7만원대 여기서 먹고 빠져나오신 분들을 베스트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뭐 지금이라도 저는 익절하고 좀 종목 교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회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종목에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신규로 탄력 있는 구간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이제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좀 물려 계시겠죠. 자, 물려 계신 분들 일단 64,000원 요 라인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목표 주가 라인인데 64,000원 위에 계신 분들은 살짝 물타서 64,000원 밑으로 떨궈주시고 보유하시다가 탈출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64,000원 밑에 이미 위치가 되신 분들은 굳이 물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유만 하시다가 향후에 주가 올라오면 탈출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고요. 오늘도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